안녕하십니까. 저는 툴제니 김영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일반 세션 14의 사회 및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유전자 가위 기술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BIX 즉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사이언티픽 2022년도 행사의 일부로 있습니다. 이렇게 덥고 또 후덥지가 않은 날씨에도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회의의 주제는 Summer in BIX입니다. 그래서 BIX의 후원사들께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여름 휴가 대신에 오시라고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코엑스에 와 주셔서 방문을 해주시고 또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세션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크리스퍼-카스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노벨상 수상을 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유전체 교정 기술들에 비해서 매우 획기적인 기술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여러 연구소에서 지놈을 연구하게 하는 기술로 각광받게 되었고 또 그만큼 많은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미국 특허청에서는 2012년에 또 발명 우선주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당시 앞다투어서 특허 출원을 한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들 중에서 지금 현재 특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불치의 병에 대한 치료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연구와 의학뿐만 아니라 유전공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온 이 기술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고 한계가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툴젠에 관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입니다. 툴젠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툴젠의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2017년도였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의 슬로건은 유전자를 혁신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전체를 혁신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이런 유전체 기술에 대해서 인체 치료제 그리고 농업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혁신을 가져오자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툴제는 여러 가지 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체를 판독하고 또 편집하는 기술들을 위한 툴인 것이죠. 1999년에 저희 툴젠사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23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툴젠은 ZFN, Zfin거 그리고 또 두 번째 제2세대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 제3세대 시스템인 카스9까지 계속해서 개발해 왔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인류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유전자 편집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우리 유전체 시퀀스를 클리비지하고 분리하고 그런 다음에 낙아웃을 한 다음에 복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진을 고친 이후에 타겟 사이트 다시 낙인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체를 위한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농업 제품들에 있어서의 피노타입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또 이 기술을 위한 R&D 연구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산업 바이오 기술 BT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등 그 적용 분야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툴젠의 비즈니스 범위입니다. 툴젠사는 이런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스9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특허를 출원한 바 있으며 다시 2012년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저희는 우리 플랫폼 기술을 개선시켜 왔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유전체 편집 툴을 개선해 왔고요. 그 외에도 실제로 몇 가지 R&D 프로그램들도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허를 출원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의 그 비즈니스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아웃라이센싱을 한 부분들이 인체 치료제 부분이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농업 부분에서도 또 사업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특허 부분입니다. 크리스퍼 유전체 편집 기술에 있어서 어느 정도 특허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오전에 섹스니스 교수님께서 일부 크리스퍼 기술 개발 발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실제 기업의 분야에서는 특허 출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특허 출원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왼쪽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빌뉴스 대학교 섹스니스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빌뉴스에서 나온 것이 나오는데요. 이 CVC 그룹이 있습니다. UC 버클리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엔나 대학교 그리고 엠마뉴엘 샤텐트가 이끄는 그룹이고요. 그것을 CVC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그룹에서 특허를 2012년도 초에 출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는 주로 인비트로의 원핵 세포의 크리스퍼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이 부분은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이 원핵 진핵생물, 진핵세포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나온 논문들은 예를 들어서 뭐 방법론에 관련된 특허입니다. 보시다시피 툴제는 가장 최초로 특허를 출원한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핵 진핵생물 쪽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2013년 10월 정도였기 때문에 가장 최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시그마 쪽에서는 2012년도 12월에 그리고 또 브로드에서는 2012년도 역시 12월 12일에 출원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IP 측면에서 플랫폼 IP에서는 툴젠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앞서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특허 출원한 다음에 또 많은 발간을 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내서 이 부분에서 크리스퍼 관련된 특허에 있어서는 굉장히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20개에 가까운 특허를 출원을 해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전체 그룹으로서 크리스퍼 기술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다우드나 교수님과 샤펜티어 교수님이 하고 있는 그룹이 있고 툴젠 그룹이 있고요. 젠스킨 교수님이 계시고요. 쉔젠 그룹이 또 있습니다. 이들이 크리스퍼 카스9의 주요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CVC 그룹은 시스템에 관련된 특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퍼 IP를 인텔리아, 캐리버, 그리고 크루테바, 크리포세라피2 ERS 등에다가 아웃라이센싱을 하였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인체를 위한 치료제와 농업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툴젠의 경우에는 저희는 저희 자체의 IP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모든 전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툴젠 하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툴젠인 것이죠. 그리고 또 크리스퍼 관련된 IP와 또 이 유전체 등으로서 의약품을 만들어서 크리스퍼 IP를 사용한 유전체에 기반한 새로운 치료제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툴젠은 1999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며 당시에 저희가 했던 것들은 ZFN이었습니다. 즉 유전지 편집을 제1세대 징커핑거 뉴클레아제였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2개 회사만이 전 세계적으로 ZFN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유전지 편집을 위해서 징크핑거 뉴클레아제를 사용한 것이 툴젠과 쌍가모스 2개밖에 없었습니다. 2011년도에 탈렌이 가장 유용한 유전체 편집 도구로 제2세대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때 또 치료제가 좀 나오기 시작했고 탈렌을 이용한 치료제 기술도 그때부터 좀 발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헬리프가 조금 유용한 농업 제품들을 탈렌을 이용해서 제조하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가서는 크리스퍼 카스9이 이제 제3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많은 기업들이 크리스퍼 카스9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인체 치료제 개발과 농업 제품 개발들을 위해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툴젠은 에디타스, 크리스퍼, 엔타니아 등과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사업 전략입니다. 저희는 유전자 에디팅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이런 기술들을 더욱더 개량을 해서 보다 더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라이선스와 플랫폼 IP를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부터 저희는 IP를 18개의 회사들에게 아웃라이싱을 하였습니다. 몬산토가 그중에 하나고요. 서머피셔, 키젠과 같은 회사들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다른 회사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IP에 관심 있는 회사들이 더 있기 때문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는 치료제용 어세이와 자산과 또 농업용 자산들을 크리스퍼 IP를 사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보시다시피 치료용과 농업용일 경우에 저희는 이 부분 제품들에 관한 것을 아웃라이센싱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자체의 농업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의 치료제 부분입니다. 유전체 편집과 관련된 치료제 분이고요. 유전체 편집 작물, 유전체 편집 동물 등입니다. 이 부분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식스니스 교수님께서 이미 설명을 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퍼 카스9 시스템에 대해서 말이죠. 다음으로 저희는 원래 IP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카스9의 제조업을 계속해서 전 세계에 제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특이적 카스9이 스나이퍼 카스9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것은 이제 고정확성 카스9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식스니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스9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인비보로 딜리버리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는 CJ 카스9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원래의 카스9에 비해서 크기가 반 정도입니다. 이 CJ 카스9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었고 이 CJ 카스9이 이제 인비보의 유전자 시스템 안으로 딜리버리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체 치료제 부분에서는 저희 툴제는 가능한 한 조기에 라이센싱 아웃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적극적인 기술 이전 이야말로 전임상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 제품들을 글로벌 바이오텍 회사에 라이센싱 아웃도 할 수 있겠고 글로벌 치료제 회사에 라이센싱을 해서 그러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저희는 또 R&D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또 다른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이런 연구를 더 개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선순환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 파이프라인 쪽입니다. 거의 10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CNS와 PNS 부분입니다. CMT1A와 PMD 질환, 유전 질병 등 분야인데요. 이 CMT1A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가 CMT와 관련된 것으로 저희 미국에서 하고요. 신경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눈 질환 관련되는 wet AMD 치료제 분야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또 몇 가지 자산을 에셋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 질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주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가 혈우병이고요. 이것도 이제 유전병이죠. 또 한 가지는 HPV입니다. 이것은 이제 초기 단계이고요. 지금 현재 동물 효율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비보 셀 세라피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놈 편집을 한 카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서 이 카티 부분에서는 많은 활성화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지논 MSC, 줄기세포 등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크리스퍼 카스9 시스템이 인체에 딜리버리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AAV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AAV 시스템을 선택하였는데 저희가 AAV를 위한 이런 시로타입을 몇 가지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신경, 눈, 간 질환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질환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인데요. 질병 치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CMT1A 같은 경우 이것은 이제 신경 질환인데 이 부분은 PMP22이 CMT1A와 중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PMP22의 발현을 다운 레귤레이터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하도록 한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 동물 효율성, 동물 효능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크리스퍼 카스9 시스템을 처음 적용하였을 때 질병을 마우스 쥐에 적용을 해서 연구를 하였고 또 행동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특히 특이성 연구를 하였는데요. 그 말은 현재 와서는 FDA가 오프 타겟, 즉 타겟에서 벗어나는 활동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저희의 크리스퍼 카스9 시스템에서는 타겟 가이드 RNA를 선택했는데 이것이 다른 시퀀스를 다이제스트하는 게 아니라 PMP22 영역만을 겨냥해서 타겟한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하고 또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wet AMD 눈 질환 관련된 적용인데요. 이 치료제 부분인데 저희는 크리스퍼 카스9을 이번에는 히폰 알파나 혹은 VEGF1에 타겟을 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지오제네시스를 안타고나이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를 tes습니다. 혈관 생성에 관해서는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표현형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스9이 전달된 이후에 유전자 편집을 한 이후 결과를 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간질환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갖고 있는 에셋인데요.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유전체 사이트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타겟을 해서 이 부분에서 낫킨을 하고 다른 와일드 타입 유전자를 이 형태로 사용을 하게끔 하고 영역에 타겟을 하고 매우 안전하게 정확하게 끊어내서 세이프 하버 안전 지역으로 확보를 하고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영역 부위에 대해서 낫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한 전체적으로 발현 비율이 200배가 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굉장히 소량의 유전자만 사용하더라도 낫킨을 정확하게 그 부위에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표현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플랫폼 기술인데요. 여기에서는 더 많은 치료제 적용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엑스비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현재는 면역세포 예를 들어서 뭐 메센카이셀 세포라든지 헤마토 간줄기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유전자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기능, 활동성, 생존성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에 관련되어서요.
이러한 엑스비보 생체외 연구 같은 경우에는 협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역세포 같은 경우에는 지놈 에디티드 CAR-T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AR-CELX라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CAR-CELX는 호주 회사로서 굉장히 지금 현재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고요. 또 협업을 잘하고 있어서 결과도 좋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제넥신과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제넥신과 함께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면역 세포 개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엽 세포 같은 경우에는 비바지옴이나 채널 바이오핏과 같은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귀중한 이러한 중간엽 세포 즉 메센카이셀 세포에 관한 발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서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지놈 편집이 이루어진 CAR-T의 결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유전체 편집한 결과인데요. 지금 현재 모델입니다. 차세대 CAR-T를 저희 쥐 안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쥐 같은 경우에는 암이 반복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CAR-T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유전체에서 육주가 되었을 때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다음 세대 CAR-T는 다시 유전체 안에서 암세포의 발생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협업을 한 결과입니다. 실제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올해나 아니면 내년 초쯤에 임상 단계로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마지막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농업 부분인데요. 지금 유전체 편집을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하나로서 농업 분야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 편집 대두라든지 유전체 편집 감자 등과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업을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농업 부분의 회사들과 아니면은 가축, 축산업 분야의 회사들과 함께 협력을 할 것입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내 회사들 혹은 해외 회사들과 같이 손잡을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많은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회사 임원진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제 다음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모니카 폴 님이신데 기다리고 계시네요. 스스로 소개해 주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니카 파울레라고 하고요. 리투아니아 기업인 캐자임의 CEO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저희 캐자임에 대해서 시스니스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죠. 예,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리고자 하는 목표는 캐자임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협력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오늘 오전에 기조 강연을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시스니스 교수님 강연하고 뭐 비슷한 그런 슬라이드도 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실제 우리 캐자임의 업무하고 어떤 식으로 관여가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발표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빌뉴스 교수님께서도 이미 보여주셨죠. 리투아니아 빌뉴스가 어떤 모습인지
앞에서 식스니스 교수님께서도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저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특히 과학과 유전자 편집에 있어서의 그러한 중심지로서의 리투아니아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관광지로서도 한번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저희 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 거대한 풍선 벌룬을 타고 여행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저희 도시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이나 뭐 유전자 편집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관광객으로서 방문하시기도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캐자임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회사인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캐자임은 새로운 디스커버리와 이노베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최상의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퍼 기반 몰리큘러 툴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 새로운 유전자 편집 솔루션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국제적인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미국의 고객사들하고도 현재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 고객사 중 한 분이 한국에 또 와 계신데요.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파트너와 저희 고객들에게 탁월한 가치를 구현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미션입니다.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저희 창립자분이십니다. 식스니스 교수님이시고요. 식스니스 교수님께서 2017년도에 캐자임을 설립하셨고요. 그리고 식스니스 교수님께서 앞에 기조 강연에서 PhD 학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죠. 게슬라스 박사님이신데요. 크리스퍼-카스9의 초기 작업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저희의 치프 사이언티스트 오피서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한 몇 년 되었죠. 저희가 설립된 지. 그리고 앞으로도 유전자 편집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일을 할 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팀원들에 대한 사진입니다. 1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1년 전보다 지금 저희 회사는 크게 성장했다라고 하겠고요. 특히 유전자 편집 관련해서 저희가 너무너무 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편집과 관련된 이 조각상까지도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투아니아 전국이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대중교통을 타시면은요 QR 코드가 있거든요. 그 QR 코드 스캐닝을 하시게 되면 크리스퍼-카스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퍼-카스를 매우 활발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캐자임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사업 영역이 있는데요. 먼저 새로운 카스프로틴에 대해서 탐색을 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또한 리서치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카스를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맞춰서 연구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또한 완전히 새로운 크리스퍼-카스 기반의 유전자 분자 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많은 다른 회사들하고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다른 고객사들을 위한 R&D 부서로서 저희가 일을 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새로운 솔루션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크리스퍼의 전문가이죠.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단백질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크리스퍼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아마 다들 유전자 편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 개발이 되었는지 이것은 앞에서 식스니스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초과학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응용 분야에 있어서 보게 되면 실제 유전자 편집 기술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삶의 모든 방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크리스퍼-카스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흥미로울 뿐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생물 진단기기 를 비롯해서 모든 다양한 치료제에 대한 응용, 식물에 대한 응용,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응용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퍼가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죠. 예, 그래서 학자들 또 업계에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제 식스니스 교수님 같은 분들께서 학계를 대표해서 또 업계를 대표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이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현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퍼-카스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교수님께서 앞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크리스퍼-카스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퍼-카스가 응용될 수 있는 산업 분야들을 보게 되면요. 실제 저희가 이 산업 분야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들과 대부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부터 해서 연구는 연구 툴로 사용이 되죠. 농업, 의학, 진단을 비롯한 다양한 업계, 또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사회적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서도 많이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진단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식품 등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언론에서 많이 제기하는 질문이 뭐냐면 크리스퍼가 과연 기후위기에서 인류를 구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식품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에 있는 종들을 보호한다든지 혹은 인류를 먹일 수 있는 식품을 개발을 한다든지 또 다양한 질환에 있어서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이러한 감염 질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 테스트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예, 크리스퍼로 더 효과적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의 멸종 이미 멸종이 된 종도 되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지 보시면 매우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캐자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객사와 파트너들을 도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와 상관없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업계에 걸쳐서 저희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접근 방식은 최고의 그 응용 분야별로에서의 최고의 유전자 편집 에디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단은 카스9 오솔로그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타입 5 패밀리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 중이고요. 그 응용 분야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저희는 최상의 진 에디터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미래 진단 툴에도 적용될 수 있고 치료제에 적용될 수도 있겠고 식물 종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분야가 어디인지를 파악을 하게 되면 어느 분야에 적용될지를 파악하면 그 다음에는 적절한 특징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거에 맞는 게놈 에디터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캐자임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할 때 이러한 캐자임의 이러한 업무들 또 성과들에 대해서는 이미 논문으로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논문을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저희가 또 크리스파 Cas9으로 처음 시작을 했다가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성과를 했지만 이제는 타입 V 뉴클리아제까지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식스니스 교수님께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뉴클리아제에 대해서도 상용화를 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타입 V 뉴클리아제 같은 경우에 매우 독보적이고 특이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길이 그리고 안정성에 있어서 탁월하고요. 예, 특히 1차적으로는 지금 치료제 쪽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다양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캐자임이 진출해 있는 분야별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히 디텍션과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신속 코로나 테스트 모델을 개발하는 데도 함께 한 바 있습니다. 예, 리투아니아 최대 병원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 테스트를 개발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바로 SMP 칩을 이용을 해서 DNA 앰플리피케이션 없이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변이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디텍션과 관련해서 특히 유전자 치료에 있어서 예, 저희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유전자 치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기밀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파트너 또 고객사들의 이해관계를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가 공개 가능한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이제 유전자 치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이적인 타겟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타겟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특히 이제 AAV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을 한 전달 체계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편집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호몰로지 디렉티드 된 리컴비네이션 제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다 어떤 이런 또 이제 베이스 에디팅이라든지 또 프라임 에디팅 이러한 신기술들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먼저 라이센싱 아웃이 있겠습니다. 즉 저희가 개발한 Cas9 오솔로그를 라이센스 아웃하는 거죠. 그래서 Cas9 오솔로그 같은 경우는 매우 다양하게 저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타입 1도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예,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그러한 올솔로그를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의 니즈에 맞춰서 선별하는 올솔로그도 만들어내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연구부서다라고 부릅니다. 연구 파트너십을 한다라고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장기 파트너십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올솔로그들을 변용을 시켜서 이제 고객사에다가 라이센스를 판매하기도 하고 혹은 고객사들과 같이 새로운 카습 단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CRO 서비스를 크리스퍼 애플리케이션 관련해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겠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파트너들 또 고객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저희가 진출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업, 뭐 인체 치료, 진단, 리서치 툴 등 다양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제 저희 고객사 파트너들도 보시면은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중소기업부터 해서 대기업, 공공기관, 또 학계하고도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 뭐 국립병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많은 협력을 해서 크리스퍼 기반의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업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교수님께서도 앞에서 언급하셨다시피 특히 저희가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코티바 아그리사이언스가 되겠고요. 또 이제 소규모 기업들하고도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하고도 저희가 협력하고 있고요. 뭐 엔세이지라든지 이런 새로운 스타트업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한국의 바이오테크 업계가 현재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연구진들 또 기업들이 실제 한국 내에서도 유전자 편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그동안에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고 또한 이 분야에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성과를 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과 정말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와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떤 식으로 협력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리투아니아 바이오협회와 한국 바이오협회 간에 있어서 MOU가 체결이 되어서 앞으로 더더욱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의 협력이 증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거의 마무리에 다가왔는데요. 저희 회사에는 매우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관련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캐자임에 근무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좋은 회사라는 것이죠. 또한 비니우스 대학교하고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 바이오테크 인큐베이터 기관들과도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 인큐베이터 시설 안에 저희가 있는데 저희가 빨리 지금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회사를 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재 탁월한 그러한 랩들, 오피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내년에는 사무실 이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캐자임은 이 크리스퍼와 유전자 편집 기술을 비단 학계에서뿐 아니라 정말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스니스 교수님께서 수년 동안 했었던 이러한 성과 때문에 리투아니아는 현재 생명공학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 생명공학과 관련해서 거의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 매우 다양한 인프라와 또 오랜 시간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리서치와 응용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분야뿐 아니라 생명공학 전반에 걸쳐서 저희는 탁월한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캐자임은 크리스퍼 기반 유전자 편집 관련해서 뭐 카스9 오솔로그부터 해서 기타 새로운 그런 물질들에서 탁월한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자 툴 그리고 유전자 편집 테크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력에 매우 적극적이고요.
예, 그래서 뭐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공동 연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라이센스 아웃도 할 수가 있겠고 새로운 크리스퍼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개발하는 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문 컨설팅도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캐자임이 위치해 있는 건물의 사진이 나와 있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거나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패널 토론을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질문을 서로에 대해서 준비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김정훈 교수님께서 저희 모두를 위한 질문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먼저 직접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김정훈입니다. 서울대 의대 병원에서 일하는 교수입니다. 저는 임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전문학과는 유전성 망막 질환입니다. 그리고 유전체 그리고 세포 유전체를 저희 이 질병의 타겟으로 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난 16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이런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엔티바디, 펩타이드 그리고 스몰 몰레큘 쪽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었는데요. 저희 환자들을 위해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환자들을 위해서 유전자 편집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이고요. 카스9 같은 경우도 베이스 에디팅과 프라임 에디팅을 제가 해봤었습니다. 패널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지놈 에디팅 기술 중에 가장 좋은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전체 편집 중에서 크리스퍼 카스9도 있고 또 베이스 18도 있고 프라임 에디팅도 있고 한데요. 이런 편집 기술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어떤 것인지 1세대가 나왔던 것도 있었지만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서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제가 임상의이기 때문에 베이스 에디팅이 저는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험이나 아니면 앞으로 기대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카스9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임상시험을 해보았을 때 카스9만이 이 임상시험에 일단 단계에 진입할 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말 자체가 카스9이 증명이 된 기술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인체 치료제로서 증명된 유일한 것이 아직까지는 그렇다라는 뜻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베이스 에디팅이나 프라임 에디팅 분야가 뭐 적다라는 것은 아니고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이런 기술들도 도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임상시험에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저로서는 카스9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예, 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죠. 어떤 기술이 앞으로 제일 좋을 거냐라는 것은 모르지만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카스9이 실제로 더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임상에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는 많이 있지만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타겟 클리비지를 할 때 스페이스가 제한된다라는 것이 좀 제한이긴 하지만 이런 치료제를 만들 때요. 어쨌든 카스9은 이중 나선을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베이스 에디팅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약간 이중 나선을 깨는 것으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자체로서도 아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베이스 편집 기술 같은 경우에요. 제가 듣기로는 오프 타켓 이펙트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베이스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염기 서열에 대해서만 대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겟 간에 있어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한 바에 따르면
이 베이스 에디팅이 보면 오프타겟 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된 게놈 에디팅을 할 때 AAV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AAV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오프타겟 뮤테이션이 베이스 에디팅 할 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LNP를 사용하게 되면요, 오프타겟 뮤테이션이 훨씬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바로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가닥 절단에 있어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농원배에 적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크리스퍼 카스9을 했을 때 유전자 치료제 게놈 에디팅을 사람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와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고, 이게 임상으로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좀 해소하는 데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상 이 셀렉티비티와 관련된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겠고요. 또 RNP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 RNP가 무슨 말이냐면 딜리버리 시스템을 AAV, 아도네바이스 기반을 하는 게 아니라요. AAV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체 내에 훨씬 더 길게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타겟 이펙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바이러스가 아닌 난 바이러스 딜리버리로 해서 카스9을 인체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김정훈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향후 그러니까 바이러스 기반이 아닌 난 바이럴 전달 체계 개발과 관련해서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봤을 때 사실 이러한 새로운 전달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편집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전달 체계들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물론 AAV가 현재로서는 가장 최우선시되는 벡터이죠. 왜냐하면 AAV 같은 경우에는 지금 FDA에서 승인을 받았고 바로 이제 클리닉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또 AAV 같은 경우에는 수명도 중요한데요. 김 교수님께서 이미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LNP 기술입니다. 리피드 나노파티클 기술이죠. 이게 지금 매우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LNP를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LNP 기반으로 해서 백신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전달 기술들, 전달 체계들이 동시적으로 같이 발전을 할 필요가 있다. 개발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달 체계가 나와야 애플리케이션별로 적절한 기술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는 간질환에, 하나는 안질환에 이렇게 각각 다르게 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저도 몇 마디 드려도 될까요? 저도 좀 비즈니스 관점에서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뭐 학술적인 관점에서는 기술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요. 그러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정말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걸 다 이제 함께 결합하는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컴비네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올솔로그, 어떤 전달 체계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최상의 결과를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증명이 된 괜찮은 결과, 그러면서도 에피 포지션이 강력한 이런 것들이 또 프로세스 전반에 구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더 낫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결국 우리에게 맞는 솔루션이 뭐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비즈니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 비즈니스를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결국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본경 부단장님, 뭐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구본겸이라고 하고요. 현재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 연구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김진수 교수님께서 저희 연구단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식스니스 교수님이나 혹은 모니카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굉장히 인상을 받은 게 뭐냐면 정말 카스9 관련된 단백질이 정말 많이 개발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카스9의 전성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스9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옵션이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카스9 물질이 혹은 관련 단백이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다양한 변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SPCAS9을 이것이 대체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리뷰 논문에서 읽어보니까 SPCAS9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장 좋은 것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있을까요? 사이즈 문제뿐 아니라 지금 좀 더 작은 사이즈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해주셨는데 이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면역 원성에 있어서 더 나은 거라든지 아니면 안정성이 더 우수한 혹은 강건성에 있어서 우수한 게 있을까요? 혹은 특이성이 더 높고 그래서 레코그니션 사이트에서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잖아요. 그래서 캐스9 변종별로 해서 베리언트별로 해서 다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연구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훌륭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토론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즉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캐스9 올솔로그가 있기 때문에 이 올솔로그를 뭐 유전자 편집에다가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진핵식물 유전자 편집에 적용을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캐자임에서 하는 것이죠. 다양한 올솔로그를 다양한 유카리오틱 셀에 기반해서 개발을 하고 그래서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렐리미너리 데이터를 보니까 일부 올솔로그 같은 경우에 SPCAS9만큼이나 유효하다라고 하고 어떤 것들은 좀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것도 있고 덜 좀 좋은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는 것은 팸 요건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바이오케미컬한 부분도 봐야 됩니다. 특히 일부 올솔로그 같은 경우에는 클리비지 분할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게놈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또 그럴 뿐 아니라 그 앰플리피케이션 이런 리퀘어먼트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단백들이 있다. 이 유전자 편집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단백들이 있다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카자임이 사실 아직까지도 작은 회사이죠. 그래서 이 많은 카스9 올솔로그에 대해서 다 동정을 하고 캐릭터레이션을 혼자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다 캐릭터레이션 하는 게 혼자서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혹시 올솔로그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저희 캐자임한테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캐자임이 그러면 그 여러분 고객사의 애플리케이션에 맞춰가지고 올솔로그를 개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구 부단장님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크리스퍼-카스9을 이용을 해서 몇 가지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면역완성과 관련해서 좀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염증 질환과 관련해서 저희가 크리스퍼-카스9을 AAV에다가 넣어가지고 전달을 시켰더니 오히려 염증이 악화되는 염증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면역완성이 좀 떨어지는 카스9 올솔로그가 뭐가 있을까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서요. 예, 물론 이제 면역완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SP 바이오제니스트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문제를 겪고 있죠. 그리고 에스파이오제는 여러 차례 주사를 하게 되면 이게 면역 원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캐스9 올솔로그 풀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여러 다양한 박테리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박테리아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자면 면역 원성의 문제를 해소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면역 완성 펩타이드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미 출시한 것이긴 하지만은 일부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GP가 더 증강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면역 완성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린프로스트의 프로틴 같은 경우도 레드포슨이 되기 때문에 프로틴이 되기 때문에 크기는 비슷하나 그러나 종별로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가끔 면역 완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우리가 주입을 했을 때도 뭐 엔도지너스 프로틴이 트리거를 해서 이런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카스나인 단백질을 하나하나 다 시험을 해서 테스트를 해서 면역 완성에 문제가 될 것인가 아닌가를 파악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게 인체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쥐의 결과만 가지고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화된 쥐를 가지고 좀 더 관련성 있는 인간과 맞는 실험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요. 카스나인 변종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하나의 큰 문제로서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또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즉 인간들은 아직까지는 박테리아를 만날 수 없다. 카스나인을 가진 박테리아를 만날 수 없다. 왜냐하면 면역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입니까? 뭐 그렇지는 않지만은요. 저희가 모두 다 이제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비옴이 대장 안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대장 안에서 이런 물에 대한 내성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균이 있더라도 일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뭐 흡수가 되기도 하고 또 리전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단백질이 항상 다 소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화 흡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체 안에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마이크로비옴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겁니다. 마이크로비옴 중에서요. 카스나인 중에서 일부는 이제 이러한 대장 안에 있는 박테리아에서 분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역 완성의 문제가 거의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가 식스니스 교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이나 2010년으로 돌아가신다면 그 당시에 특허 관련된 카스나인 출원과 또 논문 발간이 있었고 또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도 여러 특허 출원과 논문 발표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연구자들 사이의 분위기는 어땠는지요? 카스나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당시에요. 기억을 좀 상기시켜 봐 주실까요? 2012년으로 한번 돌아가 봐 주세요.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리스퍼 시스템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제 새로운 것이었다가 2007년에 논문에서 저널에서 사이언스 지에서 발간이 되었었죠. 그때 이제 크리스퍼에 관련된 것이 새로 이러한 바이러스 시스템으로 새로운 것으로 이제 시연이 됐다, 데모를 했다라고 발표가 된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이전에 ZFN을 많이 사용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랩에서는 엔자임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리게이션 시스템도 문제였고 또 다른 또 항바이러스 시스템이 포함이 되었어야 했었습니다. 저희가 경험을 한 바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이런 단백질들이 이제 여기서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그러면서 크리스퍼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정말 멋지고 훌륭한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제가 느꼈던 그 한계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스나인 단백질을 즉각적으로 저는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툴이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 연구에서는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었고 또한 유전자 편집 가해가 굉장히 새로운 통계 필요를 하게 되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이러한 유전자 편집이 DNA와 인터페이스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카스나인은 굉장히 쉽게 이 리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었고 RNA 시퀀스도 바꿀 수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저는 이건
정말 중요한 툴이야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허 출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저널에 논문도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저널들이 있었는데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 논문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P&L 내게 되었는데요. 다른 랩들은 논문 발표를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저널들을 논문을 두드려서 또 시도를 해서 낸 것 같습니다. 사실 스미스 교수님께서 노벨상 수상자가 되셨어야 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감사한데요. 그런 결정은 뭐 흔히 누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비엔나에 가서 저희 봤는데 샴판티에 교수님을 만난 바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크리스퍼 연구를 그때 하셨고 또 저희 근처에 있는 연구 막스 프랑크 연구소 근처에 사셨다고 들었는데요. 또 제가 동료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교수님께서 샨티에 교수님께서 계셨는데 그분의 결과를 대학원생 그리고 박사과정생들이 연구를 했다. 그래서 카스에 대해서 니콜레즈에 대해서 카스나에 대해서 연구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미나를 열어서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내부 발표를 했을 때요. 그래서 산티아 교수님께서 실제 그래서 비엔나로 이주를 하셔야 됐고 다른 나라로 가셔서 그 작업을 계속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당시 굉장히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나라로 다니면서 연구를 계속해 했던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는지 설명도 해주시던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80개 여러 국가들이 다 그런 단백질을 이제는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눈을 떠서 적어도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더 규명해야 되는 숨겨진 것들도 있지만은요 더 많이 알고 있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가끔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뭐 사업성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저널에 논문을 실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될 수 있죠.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집하는 것이죠. 유전자 편집처럼 그쪽에 편집하는데 이 유전자 편집이 별로 가치가 있겠는가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런 다른 상황이 된 것이죠. 네, 그러면 김정은 교수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과 선생님이신데 어떤 의학적인 결과를 유전자 편집에서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유전자 치료 또 유전자 편집 이런 것들이요. 보통 다 이제 눈에서 많이 적용이 됩니다. 안과에서 많이 응용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모노제닉한 뮤테이션 질환들이 보러 안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력 손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임상의들의 연구진들에서 유전자 치료, 유전자 편집 이런 혁신적인 치료를 안과제로서 먼저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요. 다양한 치료제들 뭐 엔티바디 기반, 몰레큘 기반, 펩타이드 기반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는데 현재 몰레큘 뭐 안티바디 펩타이드 기반으로 해서 한 다양한 치료제들을 현재 써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근시일 내에 임상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유전자 편집 기반의 치료제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편집 혹은 유전자 치료제가 저희가 지금 믿기로는 정말 유일한 열쇠가 아닐까. 환자에게 특히 이제 그 유전성 망막 질환인 환자에게는 유일한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편집, 특히 안질환과 관련된 유전자 편집의 미래는 매우 유망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 유전자 편집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 유전성 망막 질환에 적용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보편적인 안질환에다가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황반변성이라든지 포도막염이라든지 이런 데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크리스퍼 카스나인의 면역 완성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보다 다양한 테크닉들이 좀 개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HDRFC를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어쨌건 유전자 편집, 유전자 치료제가 안과에서는 매우 이제 폭넓게 활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직접 만나 뵙는 임상의로서 어떤 유전 질환 중에서, 유전자 안 질환 중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썼을 때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 있을까요? 예, 제가 IIT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레티나 스키시스 관련된 겁니다. 선천성 망막 질환이죠. LCA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치가 되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유전자 편집, 유전자 치료제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LCA10 같은 경우는 예, 메테타 메디슨의 타겟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디테스 메디슨 프로그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좋습니다. LCA10 같은 경우, LCA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한 타입들이 있죠. 약 18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유전적인 이 변종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게 되면 이 변종이요 18가지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베리어블들이 좀 나와야 된다. 또 더 다양한 치료 옵션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CA10하고요. 그다음에 에디텍스 지금 진행하는 임상 연구 같은 경우에 매우 좋고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LCA10 같은 경우에요. 환자 수 자체가 좀 제한이 있고 환자 수가 많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수가 상당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LCA10 관련해서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실제 도와줄 수 있는 환자는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LCA1, 2, 3, 4 같은 이러한 다양한 질환들에 대한 치료제들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네요. 모니카 카자임에서는 많은 기업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 또 학계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대한 협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농담을 하긴 했지만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랑 협력하는 모든 기업들은 매우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큰 성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에서도 이게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데이터가 이 파트너십의 성공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누구랑 협력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일단 물론 이제 그 전에 이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이 뭔지 또 어떤 기업을 목표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죠. 또한 내부 자원과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도 저희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봐야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회사를 도울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보면은 예, 저희는 일단 훌륭한 팀이 있고 이 팀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양한 파트너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는 게 저희 치프 사이언티픽 오피서 같은 경우에요. 이분이 항상 데드라인보다도 더 빨리 결과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파트너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도 큰 자산이죠. 또한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워낙 다양하게 협력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업계에 대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저희가 시장에 이제 설립이 된 지 5년이 되었는데요. 많은 그동안 지식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고객사들에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차별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을 거둘 확률이 가장 높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스스로를 자칭해서 부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과학과 비즈니스의 중간에 있는 회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과학 중심의 기업이죠. 그리고 굉장히 과학에 기반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다양한 논문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 발표가 저희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이 분야가
저희가 또 큰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상당수 직원들이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임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특히 젊은 직원들 보면은 경험을 이제 쌓을 뿐 아니라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을 뿐 아니라 이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점점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큰 강점이라고 하겠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여러 다양한 나라에서 활발하게 협력을 하면서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바이오 허브가 있는지 또 세계 다른 나라에 대해 어떤 허브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각 국가에 맞는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회사들은 SS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죠. 그러면 리투아니아의 투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투자 분야는 어떤가요? 말씀하시는 게 투자가 얼마나 카자임이 자금이 필요할 때 투자를 받는 방법 이런 걸 여쭤보는 건데 투자 받기가 쉬우신가요? 아니면 리투아니아에서는 한동안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가 한계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펀드가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수익성이 높은 그리고 수익성이 빠른 IT 같은 것에 집중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한 2년 정도 기다리는 거죠. 회사 수익이 날 때까지. 그런데 많은 일들이 바이오텍 업계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에게도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시장 현황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좀 더 장기적인 관점도 갖게 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의 투자의 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프레스라든지 시드 레벨 등의 투자들이 새로운 바이오텍 회사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정도입니다. 한 회사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게 되죠. 시리즈 A에서 이미 투자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투자를 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온 투자자들이 뭐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저희 회사가 성공하는 이유는 또 리투아니아의 많은 회사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이런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고 또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투자자들에게 개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투자의 매력도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펀드들이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툴젠이 이미 상장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서 이것은 코스닥은 미국의 나스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리투아니아의 상황은 어떤지요? 상장 현황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회사 상장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리투아니아에서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 바이오텍 회사들은 별로 상장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요. 물론 다른 시스템 때문에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보통은 큰 회사들, 대기업들, 또 전통적인 섹터의 회사들이 주로 상장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BT 회사들, 작은 회사들, 혹은 중견 기업들은 상장하는 것이 흔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구본경 박사님. 예, 연구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 자신은 사실 줄기세포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줄기세포 기반의 오가노이드 시스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거시방크 쭈리 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닥 과정에서 저희가 인체에서 나오는 크리스파카스9과 관련해서 콜렉션 작업들을 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오래전에 그런 연구들을 했었고요. 바로 그 때문에 제가 또 한국에 와서 유전체 교정 연구단을 이끌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지수 교수님 후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김지수 교수님께서 이미 여러 그
창업을 하셨죠. 그리고 툴젠도 카스9에서 지금 매우 훌륭한 스타트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으로서 이런 기업체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다른 연구들을 하고 있는 학계하고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단백질 폴딩을 예측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카스9이 어떤 식으로 팜 시퀀스를 인지를 하는지, 어떻게 이 종별로 해서 다르게 인지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협력의 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연은 사실은 인대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서브스티튜션을 사용을 해서 카스9이 그동안 다양하게 진화해 온 것이죠. 하지만 학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브스티튜션 뮤테이션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러한 개념들을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분야는 바로 유전자 편집을 기술을 여러 다양한 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양어 사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약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사업 분야에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작물하고 축산 쪽에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좀 더 보편화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계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희의 현재 주력 연구 분야입니다. 예, 구 교수님께 혹시 구 단장님께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예,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네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